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표 RSI 상대 강도 지수 보이시나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아마 차트 매매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지표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 매매든 스윙이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RSI 없는 차트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죠. 그런데 전 세계 트레이더들의 99%가 지금 이 RSI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하고 매수하고, RSI가 70위로 올라가면 과매수니까 곧 떨어지겠네 하면서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겁니다. 책에도 그렇게 써 있고 유튜브에도 그렇게 알려주고 검색만 해도 다 그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방식 그대로 매매를 반복해왔다면 솔직히 말해서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계좌가 속 녹아내리거나 조금 벌었다가 한 번에 크게 털리거나 결국엔 RSI는 역시 안 맞아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RSI 30-70 매매법은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완전히 무력화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RSI가 30 아래로 내려갔길래 와, 여기 과매도다 싶어서 매수했는데 반등은커녕 바닥을 뚫고 지하실,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계속 내려가는 상황. RSI는 이미 과매도인데 가격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이유는 RSI는 가격의 절대적인 고점 저점을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RSI는 말 그대로 상대 강도예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밀리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강하게 끌어올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지,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다, 여기가 무조건 꼭대기다라고 알려주는 신호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RSI를 마치 바닥 탐지기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한번 붙으면 RSI가 과매도든 과매수든 상관없이 계속 역방향으로 매매하다가 크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99%의 트레이더를 실패하게 만드는 RSI의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RSI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정말 극소수만 알고 있는 RSI의 진짜 비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RSI 30-70만 보고 무작정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일은 절대 없어질 거고, RSI를 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RSI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는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입니다. 지금 시장이 강하게 밀고 가는 중인지 아니면 힘이 빠지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RSI는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 값으로는 14기간 RSI가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RSI를 여기까지만 알고 멈춰버린다는 점이에요. RSI가 30 아래로 내려갔길래 여기 과매도다 하고 매수했는데 가격이 반등은커녕 더 강하게 밀리면서 계속 하락합니다. 결국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 RSI는 그냥 참고만 해야지 믿고 쓰면 안 되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RSI가 나쁜 지표라서가 아니라 RSI를 쓰는 사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추세 안에서 힘의 균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RSI 지표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위부터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이걸 직접 계산해서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계산 구조를 한 번만 이해해두면 RSI가 30 아래에서도 계속 내려가고 어떤 구간에서는 70 위에서도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지 그 숨은 의미와 접근법이 한 번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구조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RS가 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RS는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상승폭을 평균 하락폭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4개의 캔들에서 올라간 날의 힘이 강했고 내려간 날의 힘이 약했다면 RS는 커지고 반대로 내려간 힘이 훨씬 강했다면 RS는 작아집니다. 이걸 숫자로 바꿔서 0부터 100 사이로 표현한 게 바로 RSI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RSI는 가격이 높다 낮다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가격이 오르는 힘과 내리는 힘, 지금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그 힘의 상대적인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RSI 30 이하는 가격이 낮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락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일 뿐인 거죠. 반대로 RSI가 70 이상일 때는 가격이 비싸다는 뜻이 아니라 상승하는 힘이 하락하는 힘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한번 붙은 시장에서는 RSI가 과매도여도 계속 더 내려가고 과매수여도 계속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지표가 틀린 게 아니라 해석을 하는 우리가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RSI는 매매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RSI는 타점을 직접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현재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RSI 70-30 공식은 잠시 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RSI 70은 과매수, 30은 과매도, 이걸 절대 공식처럼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한 추세장에서는 이 공식이 맞지 않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진짜 과열 구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간은 80 이상입니다.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30이 과매도가 아니라 20 이하를 진짜 과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RSI는 고정된 숫자로 보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지표죠.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RSI 기간 설정입니다. 대부분 기본값인 14를 그냥 씁니다. 문제는 이 기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RSI 기간을 단기 추세에 맞춘다고 해서 7처럼 너무 짧게 줄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움직임이 확 빨라집니다. 캔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RSI가 위아래로 요동치죠. 그 결과 가짜 신호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RSI 기간을 30처럼 너무 길게 늘리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움직임이 너무 느려집니다. 이미 가격은 한참 움직였는데 RSI는 이제서야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양날의 검 같은 RSI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매매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RSI를 반전지표로 쓰지 말고 추세 확인 지표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70-30만 쳐다볼 때 실제 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은 RSI 50 기준선입니다. 이 선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지점입니다. RSI가 50선 위에 있다면 시장의 힘은 매수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지금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RSI가 50선 아래에 있다면 시장의 힘은 매도 쪽이 우세하다는 의미고 이때는 하락 추세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구간이죠. RSI가 50 근처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이 구간이 가장 헷갈리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보는 구간입니다. 이 애매한 횡보 구간을 피하기 위해 60선과 40선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RSI가 60선 위에 올라와 있다면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모멘텀이 붙은 강력한 상승 추세입니다. 반대로 RSI가 40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하락 모멘텀이 강하게 작동 중인 구간입니다. 그리고 60과 40 사이 구간, 이 구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횡보 구간이기 때문이죠. 이때는 추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RSI를 70-30이 아니라 50, 60, 40이라는 세 개의 기준선으로 바라보면 시장의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RSI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선행지표라는 점입니다. RSI는 가격이 움직인 다음에 따라오는 지표가 아니라 보통 가격보다 먼저 반응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RSI를 제대로 쓰려면 과매수다 과매도다를 보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선행성을 무기로 삼아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격보다 한 박자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추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캔들 차트 위에서 가격의 저점들을 연결해서 그린 가격 추세선입니다. 이 선은 현재 상승 추세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은 그 아래에 있는 RSI 지표 위에 직접 그려진 RSI 추세선입니다. 가격은 아직 가격 추세선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아직 하락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RSI를 보시면 다릅니다. RSI 선이 먼저 RSI 추세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가격은 아직 버티고 있는데 RSI는 이미 힘이 빠졌다는 신호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매수 쪽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가격보다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RSI 추세선의 이탈이 캔들 가격 추세선 이탈보다 먼저 발생하는 경우, 그건 곧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선행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원리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면 바로 실전 트레이딩에서 승률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6가지 실전 RSI 매매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RSI 과매수 과매도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RSI 70선, 30선 하나만 믿고 매매하면 계좌는 바로 박살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RSI 하나만으로는 추세 반전을 절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기준과 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여기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4일 이동평균선을 함께 사용합니다. 차트를 보면 과거 가격이 반등했던 구간을 기준으로 지지선을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지지선은 이전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입니다. 그 다음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RSI가 30선 아래, 즉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가격이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온 순간 캔들에서 양봉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건 반등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때 RSI를 보면 RSI가 30선을 먼저 상향 돌파합니다. 여기까지도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 캔들이 14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는 순간 바로 그 지점이 롱매수 진입 타점입니다. 정리하면 지지선 도달, RSI 과매도, RSI 30선 상향 돌파, 캔들이 14일 이동평균선 돌파. 이 흐름이 한 번에 이어질 때만 진입하는 겁니다. 손절은 이전 저점 아래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익절은 손익비 2배 이상으로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숏 포지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처음에는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지지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합니다. 그 이후 가격이 다시 반등합니다. 이때부터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격이 이 저항선 아래로 계속 막히는 동안 RSI를 보면 이미 과매수 영역인 70 이상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 RSI가 70선을 다시 하향 돌파하고 캔들 가격이 14일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하는 순간 바로 그 지점이 숏 포지션 진입 타점입니다. 손절선은 이전 고점으로, 익절은 손절폭 대비 2대1 기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RSI 50 기준선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크게 기준선 돌파 전략, 기준선 눌림목 전략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기준선 돌파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롱매수 포지션을 찾아보겠습니다. RSI가 50선 기준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절대 성급하게 진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RSI가 50선을 상승 돌파하는 순간 이건 시장이 이제 매수 세력이 힘을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지점에서 롱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이전 저점에 두고 익절은 손절 대비 약 2배 정도의 목표값으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숏매도 포지션입니다. RSI가 50선 기준선 위에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RSI가 50 기준선을 아래로 깨는 순간 그때가 바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손절은 이전 고점 부근으로 설정하고 익절은 손익비 2배로 잡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선을 활용한 눌림목 매매 전략입니다. 롱매수 포지션을 잡아보겠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RSI 50 기준선이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명확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RSI 역시 50 기준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라고 해서 가격이 직선처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반드시 눌림목 조정이 발생합니다. 이때 RSI를 보면 50선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RSI 50 기준선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RSI와 가격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반등 신호인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합니다. 양봉이 직전 음봉을 통째로 삼키는 강력한 반전 신호죠. 바로 그 시점이 롱매수 포지션 진입 타점입니다. 손절선은 이전 저점 아래로 잡고 익절은 손절 대비 약 2배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RSI 다이버전스 매매입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건 가격의 흐름과 RSI가 보여주는 힘, 즉 모멘텀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매수할 힘이 이미 빠지고 있는 상황, 이걸 RSI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상승 추세의 끝, 그리고 하락 추세의 끝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로 사용됩니다. 다이버전스는 MACD, 스토캐스틱 같은 다른 보조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RSI입니다. 지금 보시는 구간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인데요. MACD의 저점은 아직 낮아지고 있는데 RSI의 저점은 먼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격이 반등할 때 그제서야 MACD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다이버전스는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도 가격이 반전하지 않고 더 하락하는 경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다이버전스는 기본적으로 추세 반전 매매법이기 때문입니다. 추세가 아직 원래 방향으로 강하게 힘을 쓰고 있는 구간에서는 다이버전스만 보고 들어가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가적인 확인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추세선과 결합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가격의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든 이후 캔들이 이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명확하게 돌파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손절선은 이전 고점으로 두고 익절은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14 이동평균선 위로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는 시점으로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바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격의 고점을 기준으로 하락 추세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 추세선을 명확하게 상승 돌파하는 지점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페일러 스윙 전략입니다. 페일리어 스윙은 크게 바텀 페일리어 스윙과 탑 페일리어 스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바닥에서 실패하는 경우, 그리고 꼭대기에서 실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바텀 페일러 스윙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RSI가 강하게 밀리면서 한번 깊은 저점을 만들어요. 이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역시 더 빠지네 하고 손절하거나 아예 숏 포지션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RSI를 잘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이번 하락에서는 이전 RSI 저점을 깨지 못하는 것이죠. 가격은 비슷한 구간까지 내려오거나 심지어 살짝 더 내려왔는데 RSI는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바텀 페일러 스윙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다시 내려가고 싶지만 힘이 고갈됐다는 의미죠. 그 상태에서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탑 페일리어 스윙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RSI가 과열된 상태에서 한번 고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가격도 RSI도 모두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탑 페일리어 스윙입니다. 중요한 건 성급하게 숏을 잡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진입 타이밍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직전 저점을 가격이 하락 돌파하는 순간입니다. 고점이 낮아졌고 상승 시도가 실패했고 그 다음 지지선까지 무너지는 흐름, 이 세 가지가 완성되는 순간 정확한 숏 진입 타이밍입니다. 다섯 번째 실전 매매 전략은 바로 더블 RSI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이름 그대로 RSI를 2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추세장에서 위력이 정말 강력합니다. 더블 RSI 전략은 추세 추종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닥을 맞추거나 꼭지를 예측하는 매매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추세를 따라가면서 조정이 끝나는 지점만 골라 먹는 매매예요. 상승 추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쉬고 다시 올라갔다 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죠. 이때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단기 조정이 끝나고 다시 추세가 이어지는 순간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금 이 조정이 끝난 걸까 아니면 더 눌릴까, 이걸 감으로 맞추려고 하면 계좌가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RSI를 2개 씁니다. 첫 번째 RSI는 지금 시장이 어떤 추세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두 번째 RSI는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질 때만 진입합니다. 먼저 차트에 RSI 지표를 2개 추가해 주세요. 첫 번째 RSI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인풋 탭에서 RSI 길이는 7로 설정하고 타임 프레임은 1일봉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모습 탭으로 이동해서 RSI 베이스는 체크 해제합니다. 상단 밴드는 60, 하단 밴드는 40으로 설정해 주세요. RSI 선도 주황색으로 바꿔서 한눈에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프라이스 라인은 스텝 라인으로 설정합니다. 이 첫 번째 주황색 RSI는 시장 전체 흐름, 즉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판단하는 용도입니다. 주황색 RSI가 60선 위 영역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시장은 힘있게 강력하게 위로 밀어붙이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오직 롱매수 포지션만 노립니다. 반대로 주황색 RSI가 40선 아래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하락 추세입니다. 이때는 숏 포지션만 봐야 합니다. 그리고 RSI가 40과 60 사이, 즉 주황색 영역 한가운데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추세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RSI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RSI도 길이는 7로 설정합니다. 상단 밴드는 60, 하단 밴드는 40, RSI 베이스는 체크 해제해 주세요. 두 번째 RSI의 역할은 진입 타이밍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상승 추세에서의 롱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황색 RSI가 6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됐다면 이미 시장 방향은 결정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매수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RSI를 보세요.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올라갔다가 잠깐 눌립니다. 이때 두 번째 RSI는 보통 40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구간이 바로 단기 조정 구간입니다. 그리고 RSI가 다시 힘을 받으면서 40선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이 자리가 매수 타점입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 아래로, 익절은 손익비 2배 정도로 잡아줍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숏 전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황색 RSI가 4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시장은 이미 하락 추세입니다. 오직 숏 타점만 잡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RSI를 봅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가격이 잠깐 반등하면 두 번째 RSI가 60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RSI가 다시 힘이 꺾이면서 60선을 아래로 돌파하는 순간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RSI와 볼린저 밴드를 결합한 평균 회귀 매매 전략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전략들은 대부분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였다면 이 전략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추세의 한가운데를 먹는 매매가 아니라 시장이 과하게 치우쳤을 때 되돌아오는 구간을 노리는 전략이에요. RSI는 지금 시장이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심리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우쳤는지를 보여주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롱 포지션 잡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이 볼린저 하단 밴드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합니다. 살짝 터치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RSI가 30선 아래, 즉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은 더 낮은 저점을 만들었는데 RSI는 더 높은 저점을 만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SI 선이 50선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 이 지점에서 롱매수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 봉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RSI 선이 14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롱매수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은 전저점으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듯 하더니 크게 하락해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실전 매매를 해보면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충족했는데도 손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RSI가 상대 강도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강해져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감지하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매수세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RSI 매매법을 사용할 때 모멘텀의 상대적 강도가 아닌 절대적 강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절대 RSI 지표를 만들어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수 진입 타점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RSI 지표를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의 수치를 절대적인 수치와 게이지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등장했습니다. 이 수치와 게이지는 0%부터 최대 100%까지 나타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상승 모멘텀이 강한 것을 나타내고 낮을수록 하락 모멘텀이 강한 것을 알려줍니다. 절대 RSI 수치가 60% 이상일 때는 상승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고 40% 이하일 경우에는 하락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숏 포지션 타점만 잡습니다. 지금 절대 RSI 수치를 보면 28%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만약 절대 RSI 지표가 없었다면 방금 전처럼 손실을 봤을 겁니다. 이후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고 가격의 저점은 점점 내려가는데 RSI 저점이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RSI 선이 이평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했고 상승 모멘텀의 강도가 무려 100%까지 강해졌습니다. 해당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3개 연속 음봉이 나타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강하게 하락 이탈하는 자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들을 보면 3번이나 저항 역할을 했던 강력한 저항대를 못 뚫어주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 선이 이평선을 데드크로스했죠. 안전하게 이 정도 자리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익절 이후 뚜렷한 추세 없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계속 횡보 움직임을 보이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RSI를 봐도 40, 60선 사이에서 대부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박스권 이후에는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을 직감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자 강력한 저항선 작용을 했던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RSI도 박스권 구간 이후 처음으로 7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 구간을 지나 70선을 돌파할 때는 강한 상승 추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앞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RSI 수치도 매수 강도 100%를 나타내고 있죠. 돌파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상승을 했고 음봉이 연속 3개가 등장하고 RSI가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매수 강도가 10%로 떨어진 지점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익절 이후 위아래로 요동을 치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면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대 RSI가 25%로
매도세가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고 횡보세 이후 다시 하락을 그리더니 7개 연속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RSI 선이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했죠. 그리고 절대 RSI 수치가 77%까지 상승했네요. 이 지점에서 숏 포지션을 전량 익절해 주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계속 보인 이후 RSI의 저점이 먼저 상승하는데 여전히 가격의 저점은 계속 낮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RSI 선이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했고 절대 RSI 수치도 81%로 매우 강한 상승 모멘텀이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전저점 밑으로 잡아주고 익절은 하락 전환 신호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쌍바닥형 패턴도 등장했기 때문에 이후 상승 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계속 상승했고 고점 부근에서 가격의 고점은 계속 상승하는데 RSI의 고점은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RSI가 이평선을 데드크로스 이후 하락 움직임이 시작됐고 절대 RSI 수치가 24%로 하락 모멘텀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량 익절 후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전고점 위로 잡아주고 익절은 상승 추세 전환 지점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하락세를 계속 보이다가 반등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RSI 또한 이평선과 중심선을 강하게 돌파했죠. 그리고 절대 RSI 수치도 86%로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고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전량 익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RSI 매매 전략 6가지와 승률을 올리기 위해 자동으로 모멘텀 강도를 알려주는 절대 RSI 지표를 함께 활용한 매매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절대 RSI 지표는 제가 직접 커스텀한 지표로 이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